충남 53개 시험장에서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수험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한 후배와 교사, 학부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홍성에서 지붕 철거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작업자의 소속 업체를 확인하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 상행선 차량터널 안에서 화물차와 승합차 등 9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남에서는 53개 시험장에서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고사장 앞은 이른 아침부터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한 응원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전의 날을 맞아 긴장된 표정의 수험생들이 하나둘 도착합니다. 일교차는 크지만 아침 최저 기온이 영상권에 머물면서 올해 수능 한파는 없었습니다. 후배들은 수능을 보는 선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교문 앞에서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선배님들 고생 많았고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제자들을 보기 위한 선생님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선생님들은 가벼운 장난을 치며 학생들의 긴장을 풀어줬습니다. 고사장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끝까지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주며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네, 우리 대산고 학생들 지난 3년간 정말 애쓰고 노력했는데요. 그 본인의 노력과 열정이 오늘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대산고 수능 대박! 대산고 화이팅! 파이팅! 수험생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고 다 잘 될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수험생의 학부모부터 내년에 수능을 앞둔 예비 수험생의 학부모까지 학생들의 꽃길을 응원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응원도 수험장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애쓰면서 공부했으니까 오늘 정말 결전의 순간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 우리 딸 기대할게. 네. 올해 충남에선 지난해보다 약 1,500명 증가한 19,000여 명의 수험생이 시험장 53곳에서 수능을 치렀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수능이 끝난 뒤 정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해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남교육청은 대학 입시와 취업 준비에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명사 특강과 다양한 체험 활동 등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 꿈과 인생의 지도를 멋지게 그려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수능 시험 문제와 정답은 오는 17일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능 성적표는 다음 달 5일 통지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홍성에서 지붕 철거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10일 낮 12시 40분쯤 홍성군 장공별의 한 축사에서 지붕 철거 작업을 하던 63살 A씨가 약 4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작업자 소속 업체를 확인하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9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2시 10분쯤 공주시 정안면 천안 논산고속도로 상행선 차량 터널 안에서 화물차와 승합차 등 9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승합차 운전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8명도 다쳤습니다. 또 터널 내 2개 차로 통행이 모두 막히는 등 약 2시간 40분 동안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서행하던 중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내포 소아중심 특화병원이 내년 3월 착공할 전망입니다. 충남도 보건복지국의 자료에 따르면
내포 종합의료시설은 현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용역은 내년 2월까지 완료한 후 3월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포 종합의료시설의 위치는 홍성군 홍부급 신경리 2161로 부지는 6,000제곱미터, 연면적은 5,6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도가 직접 투자해 1단계로 소아중심 특화병원을 건립 운영하고 2단계로 중증 전문진료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건데요. 1단계는 소아진료 중심 특화병원으로 총 사업비 487억 원을 투자, 응급실 24시간 소아진료센터 등 의료시설을 2026년 3월 착공, 2028년 준공해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겁니다. 2단계는 총 사업비 1,500억 원 규모로 위탁 대학병원과 협의, 중증 전문진료센터 건립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중 1단계 소아진료중심 특화병원이 김 지사의 공언처럼 내년 3월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예산군 봉수산 수목원이 내포 지역 산림교육의 대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숲 해설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도원 숲 해설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해설관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숲 해설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네, 예산군 봉수산 수목원에서는 숲 해설과 유아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유아숲 해설 프로그램은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신청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체험 프로그램은 손수건 물들이기, 목자 피리 만들기, 그리고 곤충 만들기 등 자연 소재를 활용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아들은 직접 만들고 느끼는 과정을 통해 숲의 소중함과 생태의 다양성을 배우고 있는데요. 수목원에서는 전문 숲해설가의 안내 아래 다양한 식물과 곤충의 생태를 관찰하고 숲길을 탐방하는 놀이형 체험 프로그램도 병행 중입니다. 네, 현장 반응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가족 단위 방문객과 지역 내 교육기관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은 자연 속에서 배우는 산림교육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봉수산 수목원을 내포 지역의 대표적인 산림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올해 봉수산 수목원 숲해설과 유아숲해설 프로그램은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인데요. 이용을 희망하시는 개인이나 단체는 산림복지협동조합 함께숲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산군은 내년에도 유아숲 해설 및 숲해설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국비 예산을 이미 확보했는데요. 가족 단위 참여형 숲체험 프로그램과 지역, 학교, 유치원 연계 산림교육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도원 숲 해설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산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3시 20분쯤 서산시 고북면의 한 주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20제곱미터 규모 주택이 전소되고 비닐하우스 일부와 가재 도구가 소실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 충남에서 대설로 1명이 사망하고 20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파로 한랭 질환자 19명, 동파 피해 101건이 발생했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피해 예방을 위해 대설 중점 관리구역 거주자 1,700여 명 중 1,440명을 우선 대피 인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 자원 59만여 점과 이재민 구호물자 3,800여 세트를 비축했습니다. 또 겨울철 안전한 공간 제공을 위해 한파 쉼터와 숙박이 가능한 응급 대피소도 운영합니다.
내년 6월 서산 대산항에서 국제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호가 출항합니다. 13일 서산시는 롯데관광개발과 협약을 맺고 서산 대산항에서 출발해 일본과 대만을 거쳐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6박 7일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우랑사인 롯데관광개발은 서산시민 30%, 충남도민 20% 특별 할인과 음료 무제한 제공 등 혜택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서산시는 크루즈 산업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신규 노선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크루즈 상품은 다음 달 1일부터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가 동남생활권 공원 확충을 위해 신평면 거산리에 근린공원을 포함한 광역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합니다. 공원에는 운동체력 공간인 웰리스 숲과 어린이 놀이공간, 광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당진시는 문화재 발굴 조사를 포함한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즙을 짜낸 후 버려지던 감귤 껍질이 악취를 줄이고 해충을 유인하는 친환경 농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귤 부산물을 친환경 농자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 기술을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귤 재배 농장입니다. 이 농장에서는 버려지는 감귤 껍질을 이용해 해충들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병해충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감귤 껍질을 활용해 축산 악취를 줄이고 병해충을 방지하는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축산 환경 분야에서 이 악취 문제가 현재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미생물제를 개발을 했고요. 농업 해충들을 방지할 수 있는 해충 대량포획 유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축산 농가에서는 감귤 미생물제를 사용하면서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이 줄었습니다. 감귤 미생물 쓰고 나서 이제 악취가 저감됐고 또 돼지 활력이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 발생이 덜 해가지고 저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쓸 의향이 있고. 감귤 껍질은 수분을 보존해주는 특성이 있어 토양의 영양분과 품질을 높이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버려지는 그 감귤 착즙 가공 부산물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원가적으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또한 그 감귤 고유의 특성들, 감귤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보존해주는 그런 특성들 그리고 일종의 비료도 약간 붙잡아주는 그런 특성들. 한 해 전체 생산량의 10% 정도인 4만 톤가량의 부산물이 발생하고 있는 감귤 껍질. 폐기되거나 축산 농가용 사료로 단순하게 활용되던 감귤 껍질이 친환경 자재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청양군이 재난 상황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재난안전 구급함을 보급했습니다. 청양군은 노인 종합복지관과 장애인회관 등 4곳, 그리고 경로당 86곳에 구급함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설에는 휴대용 산소호흡기와 소화기, 응급처치 세트 등 기본 구호 물품이 갖춰졌습니다. 청양군은 시설 이용자와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구급함 사용법과 대피 요령 교육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이 임산부 편의를 위해 내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임산부 등록, 관리 업무를 이달부터 상시 운영합니다. 그동안 해당 업무는 홍성읍 보건소 위주로 진행돼 접근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상시 운영을 통해 임산부 등록과 산전 검진 쿠폰 발급, 철분제 지원 등 주요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다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등 일부 업무는 기존처럼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청양군이 올해 생산된 공공비축미 4,007톤을 매입합니다. 청양군은 산물벽 163톤 매입을 마쳤고 올해 27일까지 관내 9곳에서 일반벼와 가루쌀 등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매입 품종은 삼광과 친들, 바로미 2로 무작위 표범 농가에 대한 품종 검정도 이뤄집니다. 중간 정상금은 매입 직후 지급되며 최종 정상금은 연말 전국 평균 쌀값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